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요즘 거래소 투자하시는 분들 참 재미없으시죠? 그런데 이런 게 심리학적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손실 혐오, 로스 어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고 대신 손실이 굉장히 깊어질 때까지 안 팔고 있을까? 이 심리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만족감은요, 자그마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만족감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수익이 계속 나더라도 그 만족감은 일정 부분 이렇게 체감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손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손실에 대한 그 효용감은 급속도로 떨어져요. 근데 손실이 계속 많이 커지더라도요, 이 손실에 대한 어떤 그 만족감의 반대, 불만족스러운 점은 서서히 진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40% 수익 나나 50% 수익 나나 60% 수익 나나 별로 차이는 없고요. 역시 40% 마이너스나 50% 마이너스나 별로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빠른 부분은 현재에서 일정한 5%, 10% 정도인데 5%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5% 올라가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바로 판다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는요, 이거를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때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과감히 많이 뽑아내야 되고,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과감히 좀 빨리 잘라줘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자, 저는 계속 이번 추석까지, 이번 여름장은요, 굉장한 강시장이 나올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막상 바로 안 나오니까 답답하시죠? 괜찮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해 드리겠지만, 지금 움직임은요, 마지막, 일단, 초읽기 들어가는 국면에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격언이죠. 역시 지금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 단계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자고요. 다음 주 되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 상담,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가지고 기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요, 여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장세가요, 일단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14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1988.74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2.74포인트 하락했죠. 556.58포인트 기록되었습니다. 환율은요, 오늘 좀 올랐어요. 5.60원 상승하면서 1019원, 장중 이제 1020원도 노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네요. 자, 일단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떨어진 거는 역시 뭐 장 초반에는 이 포르투갈발 어떤 위기, 포르투갈의 이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하락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미국이 신나게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올라가고, 미국이 조금 콜록하니까 우리나라 독감 걸리는 이러한 장의 체질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든든한 그 물량 바지를 해야 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요, 개인 투자자이고 어찌 보면 기관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돈 달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파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990포인트도 내줬습니다. 1988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요, 여기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요, 또 7,280 계약을 팔았습니다. 완전히 재미 붙였습니다. 그죠? 뭐, 7,000 계약 예상입니다. 이거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조 6천, 아니, 8천 한 500억 정도 넘어서죠? 8천, 한 거의 9천억이 육박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요. 이런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플러스 671억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바로 이겁니다. 선물 시장은 따로, 현물 시장은 따로. 두 개를, 즉 뭐냐면 선물 시장으로 신나게 매도를 치니까 누가 끄집어 나오냐면 당연히 기관들의 투신들의 물량이 터져 나오죠. 근데 이 투신들의 물량은 터져 나오는데 이 투신들의 물량을 누가 받더라?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그보다 특이한 점은요, 이 블록딜이 있었던 코스닥에서 1,44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일단 순매수로 잡힌 내용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 흐름들이요, 굉장히 좀 종목별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조선주는요, 오늘 호재론 좋은 호재 다 나왔었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조짜리 해양폴란드 수주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이상 되는 탱커 3척 수주했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선 바로 이제 임박했다는 내용 나왔죠. 좋은 내용이란 좋은 내용 다 나왔는데 주가는요 3에서 5%까지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5% 급락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는 왜 이런 내용이 급락이 들어왔을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나머지 월요일목표 2.0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 지수가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 그 추세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네요. 어떤 걸 보냐면 저점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고점을 한번 밑으로 연결해 보니까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더라. 제가 저는 차트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추세만큼은 그래도 1500년에 만들어져. 1500년대부터 추세는 그때부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니까, 추세만 활용해 본다면, 지금 추세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죽든지 살든지 두 방향인데, 제가 말씀해 드렸죠. 주가는요, 올라갈 때는 이익을 먹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자산에서 쉰다 그랬습니다. 그 자산이 쉬는 자리가 1970 정도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요, 그냥 사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자산적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요, 무조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다음 주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니까 우려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 기관들의 매도는요, 일정 부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펀드 환매되는 부분보다 신규적으로 유입되는 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담은 없겠네요.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요. 제가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S&T 모티브 15%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SKC도 9.9%, 그리고 한섬도 1.3%, 여기까지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반면 퍼시스가 마이너스 3.8%와 한솔테크닉스도 마이너스 3.9%, 약 한 3%대 내림세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2%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마이너스 6.8% 나오면서 손절가가 터치되면서 자동으로 포트에서 빠져나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네요. 자, 한 종목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올해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컨센서스 기관들이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9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요, 이게 지금 밀리지가 않을 겁니다. 계속 이제 신고가 흐름을 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2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어떤 데이터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데서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제가 35,000원이라고 했는데 35,000원까지는요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SKC도요,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쵸? 주가가 역시 좀 탄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회장이 자사주 같은 경우도 5,000주를 더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수 효과도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실적 개선, 제가 중국발 호재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역시 목표가가 38,000원인데요. 37,800원까지 왔다 갔어요. 그죠? 37,800원까지 왔다 갔는데 37,800원, 38,000원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제가 따로 목표가 수정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한섬입니다. 한섬 이제 조금 좀 지난주까지는 성적이 좀 좋았다가 이번 주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요. 음식료라든지 섬유 의복 쪽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분기 실적이요. 섬유 의복 쪽이 조금 안 좋아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비수기라 볼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한섬 같은 경우에는 그 쉬어간다는 거를 따지고 보면 이미 올해 주가가 어때요? 올해 주가가 33,000원대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반영되고도 다 남았거든요. 다음 주 약진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퍼시스도 마찬가지네요. 자리에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뭐 지수는 떨어졌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측면도 있네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저평가니까 거래량 없는 부분은 거래바닥, 그리고 주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대바닥이 형성되었다. 이 정도는 완전 밸류에이션 상에서 마지막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이 종목이 참, 그렇습니다. 내용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일단 뭐, 2분기에 흑자 전환됩니다. 2분기에 이번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3분기는 흑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주가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참,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근데요, 항상 주가는요, 실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가는 동안에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 가치 평가를 통해서 한 주라도 더 산단 말이죠. 이거 실적이 좋아지고 왔는데 왜 안 사지? 내라도 사자.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매집도가 강화되면 주가는요,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없습니다. 오늘 3.2% 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이제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심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면 한국에서 일감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사 대립이 나오면서 일단 그 내용, 플러스 뭐 지수도 한 주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해서 좀 같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이슈는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니까요. 역시 뭐 우려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 손절 터치가 된 베이지하우스입니다.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뽑아놓은 각종 리포트나 전망치를 보면은 2분기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섬유의복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베이직하우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니까. 저는 이게 우리 규정상 로스컷이 딱 걸려버려가지고 자동 손절매가 됐지만 손절매 마시고요. 근데 종목 이제 포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2분기 실적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최하 24,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뭐 한 22,000원 근방에서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아니에요. 물론 시장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개별적인 기업의 리스크는 없으니까 보유하셨다가 최하 24,500원 이상에서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사신 분들은요,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 내서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나머지 워렌 버핏 2.0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유럽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유럽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하다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아직은 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계 이야기를 마저 정리할게요. 지난주에 좀 진입 초읽기다. 그래서 서머랠리를 기대해도 된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10일 날 6월 달에 외국인 매매 동향 집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집계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예요? 집계가 됐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뭐 이런 내용들 다뤘어요. 외국인들의 뭐 국적별 보유 비중 해서요. 그죠? 국적별, 뭐,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중국도 최근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성향과 미국은 IT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방어주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유럽계는 민감주 좋아한다. IT보다는 소재 산업재주 좋아한다. 자동차 좋아한다. 은행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또 22 통화정책을 할 때마다 유럽계는 3번에 걸쳐가 다 들어왔어요. 그죠? 2012년 1월에서 3월, 8월에서 10월, 2013년 8월에서 10월. 그죠? 3번에 걸쳐 다 들어왔다. 2달에서 3달 동안 들어왔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폭등했다. 그죠? 코스피가 전부 다 몇 퍼센트? 10% 이상 다 올라갔다. 그죠? 지금부터 유럽계가 들어왔다 하면 지금부터 10%. 그럼 2200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얘들은 선물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얘들의 구성은 대부분 헤지펀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어느 쪽이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예, 룩셈부르크가 먼저 들어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네요. 유럽계 자금이 순매수하는 업종을 보니까 어김없이 항상 선두에는 자동차 부품이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개가 항상 탑픽이란 말이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화학이에요. 그죠? 화학, 철강, 그죠? 화학 들어오고, 철강 들어오고. 그리고 조선 들어오고요. 그죠? 조선 들어오고, 은행 들어오고, 은행도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이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다면 항상 순매수하는 업종이었다. 그렇게 아마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뭐죠? 소재 산업재다. 그죠? 소재 산업재와 어떤 거요? 금융이 차지하고 있네. 은행과 보험. 금융이 차지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만 이제 유럽계가 소재 산업재가 아닌 부분에서 좀 산다. 그런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가만히 보시면은요.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거는 뭐냐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요만큼 샀다. 그렇지만 조선 이 정도고요. 그리고 화학을 이 정도 샀다고 하면 이 파괴력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파괴력이. 조선을 몇 종목 되지 않는 데서 요만큼 샀으면 빵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력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파괴력은 요 밑단으로 갈수록 훨씬 셌다. 특히 민감한 종목일수록 가장 민감한 건 뭐 조선 아니겠습니까?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 쪽으로 조금만 샀을 때도 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이만큼 땅 치면 이쪽에서 빵 하고 터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미국계 자금은 이 이머징 마켓, 그죠? 신흥국 펀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종목이 실적이요. 들락날락,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널뛰게 하는 종목들 중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한 종목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져도 괜찮아. 그냥 네 실적 그대로 유지만 해줘. 이렇게만 해도 기분 좋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자금들은요, 이 헤지 펀드예요. 원래 헤지 펀드는요, 제가 뭐라고 했으면 본전에 플러스 알파 조금 먹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에 만 원 버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 투자해서 만 원 버는 게임 여러분 같으면 위험한데 하겠습니까? 절대 위험한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펀드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에 본전하거나 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얘들은요, 100만 원 가지고 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가지고 1억치를 사서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씩 이렇게 배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 관리 종목, 뭐 500원짜리 종목에 1억 다 넣을 수가 있을까요? 못 넣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신용까지 써가지고 2억 5천도 지를 수 있다. 그렇죠? 부담은 안 날 건 아니니까. 바로 헤지펀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 아주 이 작은 틱을 가지고 전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금액에서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거래량 없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거래량이 풍부한 어디 대형주만 가지고 논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량가 풍부한 것들만 가지고 논다. 반면, 미국계 자금은요, 중장기적이니까 경기 방어주 중에서 얼마나 큰 종목이 많아서 롯데쇼핑 같은 게 경기 방어주다 하면 굉장히 물량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들은 모아가서 모아 파는 이런 전략이죠. 미국계 자금은요, 거의 종목 위주로 접근합니다.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 이쪽으로 접근하는데 반해서 유럽계 자금은 선물 이용하게 되죠. 왜? 거래량과 단기적인 급등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물론, 옵션하고의 이제 합성 전략을 써가지고, 주식, 그리고, 선물, 옵션을 같이 쓰는 이런 전략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푸컬 페르티 합성 전략이라고 있어요. 푸컬 페르티 합성 전략 같은 걸 써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뭐가 흔들릴까요? 지수가 흔들리고, 지수가 흔들릴 때 여기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와요. 지수가 흔들리면 탄탄한 이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수가 흔들려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오늘 보세요. 뭐 음식료 그냥 오뚜기 그냥 가잖아요. 예, 그렇죠? 삼행식품. 예, 이렇게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근데 민감한 종목일수록 지수가 흔들리면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확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게 바로 원래 헤지펀드가 해먹는 짓거리거든, 얘들이. 근데 여기에 누가 당할까요? 항상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확실하게 이 기준을 딱 잡아서, 기준을 잡아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가지고 많이 흔들고요. 오늘 같은 날 지수, 사실은요, 오늘 선물 7천 개이기 전에 포르투갈 발 악재 순 거짓말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요거는 핑계고 선물에서 애들이 7천 개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신이 아이고 무서워 빵 때리고 자기들은 살금살금 빗자루가 썰어 담는 전형적인 이런 흐름 아닙니까? 종목별로 차이는 많아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역시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미국계 자금은요,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안정성에서 이익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유럽계 자금은 안정성은 어디 있어요? 1년 중에서 두세 달 짝 반짝 들어와가지고 한번 확 풍 튀겨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철저히 중심이 되어 있다. 얘들은 역시 미국계는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자기가 원래 아는 쪽을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직원이다? 그러면 IT 종목들 대부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약회사 직원이라면 거의 의료 바이오 쪽을 좀 아니까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및 경기 방어주들을 좀 선호를 하고요. 서비스 업종도 굉장히 좋아하죠. 얘들을. 반면 이렇게 자금은 물동량, 제조업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반도체, 소재 산업체 등의 민감주, 특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얘들이 강하단 말이죠. 유럽이 살면 중국이 살고, 중국이 살면 한국이 사니까 자기들이 뻥 하고 뭔가를 뱉어버리면 주면은 중국에서 와, 한국에서 만세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옐로우칩도 많이 접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포트폴리오 분산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유럽계 자금은요, 핵심 대형주에 그냥 몰빵 투자입니다. 핵심 대형주 중에 딱 봐가지고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거. 이거 왜 싸지? 이러면은 요 싼 데 누가 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기존에 미국계 자금이 들고 있냐, 미국계 자금이 만약에 많이 매수를 해놨다. 그럼 얘들이 흔들어가지고 미국계 자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미국계 자금들이 한 2, 3년간 모아놨어요. 근데 얘들이 흔들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올려야지 하는데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지. 단기 수익성을 못 차리니까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누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흔들기가 좋아요. 안타깝네요. 역시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수 가지고 흔들고 같이 흔들어버리면 그냥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은요, 지난번에도 항상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흔들고 땡기고 장난을 쳤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대형주 중에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개인들이 흔들리기 쉬운 다른 주 매수 주체가 없는 것들이 얘들의 주 타겟이 되어 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대표적인 유럽계 창구에서는요, DSK, 도이치증권하고요, 맥쿼리, CS, UBS, CLSA 잘 기억해 두세요. BNP 파리바, 바클레이, 그리고 멜린치. 멜린치 이거는요, 미국이잖아요. 그죠? 요 미국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인데, 멜린치가 왜 들어가 있을까? 유럽계의 롱펀드가요, 유럽계 펀드가 이 멜린치에 운용하고, 멜린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럽계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멜린치는 거의 미국계보다 유럽계 자금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멜린치가 미국 본사지만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BNP가 아주 강력해요. 그죠? 이 최근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외국계 그 증권사 두 개 요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요, BNP고요. 하나는 BNP고 유럽계는 아닌데 말레이시아계 하나 있죠. CIMB. 딱 무서워요, 진짜, 얘들. 삼성전자 영업이익 7조 2천원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BNP도 찍어버렸죠. 이 두 개가요,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겁나는 애들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2대 은행이지 않습니까? 2대 은행이 우리나라까지 사무소 와가지고 챙겨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나와요? 동양을 내가 인수할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잘한 거는 뭐예요? IB를 굉장히 빨리 들어왔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시장도 많이 개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쪽이, 증권 쪽에 보면, 굉장히 고집불통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도 조금 유연성을 가져가지고요, 많이 오픈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선수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룰, 규칙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가둬놨어요. 하다못해요. 우리 지수 하나 쓰려고 해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는 다 무료로 넘겨주고 있는데. 자, 다음. 이겁니다. 지난주에 요거 보여드리려고 일주일만 참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면 9일날 발표된 거거든요. 이 금감원에서 발표된 거를 제가 차트화를 시켰는데, 여기 보시죠. 4월 달에요, 4월 달에 아시아계, 중국이나 일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도 매수를 했어요. 유럽계가 살짝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5월달 보시면은요, 유럽계가요, 1조 1,300억인가? 이 정도 가량 매도를 쳐버립니다. 유럽계가 5월달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고, 이 5월달에 매도한 것들이 주가가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봤는데 더 떨어진 종목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6월달 얘기를 보시죠. 이게 이제 985억 정도 됩니다. 985억 정도의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6월달에는 이 아시아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일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일본이 한 1조 샀어요. 1조. 얘들이 1조. 왜 샀지? 자기들 창설 이런 거 하려고? 수상해요, 얘들은. 하여간요, 유럽계가 985억을 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계가 그 전에 1조 1,300억을 팔고요. 바로 이렇게 플러스로 샀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6월 초중순까지도 분명히 이만큼의 매도, 여기다 해야지. 이만큼의 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22에서 통화정책을 쓰면서 TLTRO와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두들겨 보세요. 종목들 두들겨 보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난데없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창구들 있잖아요. BNP 파리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창구들이 갑자기 매수상이 쫙 다 올라 있어요. 매수상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상이도 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주 매수 매도 창구에 이들 창구가 포진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종목에 강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왔죠. 이제는 과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11, 12, 1, 2, 3 계속 팔았기 때문에 4월달에 한 번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월달 또 팔았거든요. 근데 6월달에 20에서 유동성 완화를 했죠. 유동성 완화를 해가지고는 한 번도 외국인들이 유럽계가 빠져나간 적이 없단 말이죠. 항상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스타트죠. 그럼 7, 빵! 8,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빵빵 터진다. 그런데요, 유럽계 자금이 모두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데 딱 종목들 한 15개, 20개만 딱 잡아가지고 요것만 땡겨버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룰루랄라 여름이 신나요. 바캉스가 신이 난데. 왜냐면 이제 내가 안 가진 종목만 막 날아가면은 피서가 진짜 뭐예요. 종목 상한가가 피서야. 전부 다 올라가는 것만 다 피해가고. 이래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샀을 때 진짜 주가가 올라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9월에서 10월 달입니다. 유럽계가 2달 동안 사는 동안에 현대중공업의 매수 상위 창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들어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보면 동양, 우리, NH, 현대, 키움, 미래, 신영, 하나, KB, 유진, 대신 이 뭐예요?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증권사네. 그렇죠? 이쪽으로 딱 가니까 신한금융사 샀어요. 근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그 다음 딱 보시면 DSK, BNP, UBS, 맥쿼리, 그 다음에 CLSA, CS증권 이렇게가 쫙 땡겨버리죠. 이 구간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 현대중공업이 바로 이 구간 아닙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당겨가는 이 구간입니다. 바로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그냥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랠리를 보이는 구간에 아까 산 게 뭐예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유럽계 창구가 주도적으로 했다. 그쵸? 다시 한번 제가 화면 돌려서요. 네. 이러한 그 상승, 22만원에서 29만원의 상승을 누가 만들었다? 유럽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이 작년 9월에서 10월인데요. 역시 SK 하이닉스 매수 장이 창고 보죠. 이건 더하죠, 이제. 완전히 SK 하이닉스는요, 작년 아예 그냥 유럽계가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보세요. 골드만삭스 하나 딱 빼고요. 여기 왼쪽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미래에셋, 한국증권, 현대증권, 뭐 신한금융, 우리 쭉 나오고요. 우리나라 창구들 다 매도. 다 매도. 여기 봅시다. CS, UBS, CLSA, 맥쿼리, 멜린치, DSK, 바클레이지, BNP 다 모여있어요. 얘들이 그냥 마구마구 다 사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가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뭐. 안 봐도 아시겠죠? 하이닉스가 작년 자 이렇게 상승하기 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미 바닥권에서 8월에서 10월 즉 27,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의 20%를 보였다. 야, 그러면 자 다시 화면 돌려서 결국 우리들의 숙제는 뭘까요? 이렇게 창구들이 많이 포진하고 지금 막 들어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게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얘들 성향을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공권으로 올라가 있어서 남의 어떤 초알바지가 될 종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 말씀해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과연 유럽계가 이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누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미국계에서 다 포진해서 주가를 땡겨놨기 때문에 얘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반도체 사긴 사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답 나왔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유럽계의 기본적인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가지고 흔들고 결국 뭐 삼성전자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자, 유럽계 창구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3주에 걸쳐 가지고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유럽계 자금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매수 창구, 유럽계 창구가 어떤 거인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렸네요.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유럽계 창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굳이 지금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흔드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나무의 워렌 버핏 2.0은 정리하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도 더운데, 그죠? 날도 더운데. 네. 이 뜨거운 만큼 이게 주식 계좌가 확 불타오르면 참 좋은데, 그죠?
네. 자, 먼저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유 종목이 보니까 서울 반도체 네. 42,500원요. 4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네. 20%네요. 그죠?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또 74,200원에 네. 20%고요. 네. 삼성엔지니어링도 76,000원에 20%고, 네. 그죠? 그리고 ACT, 네. 난데없이 뜬금없이 ACT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 ACT라는 종목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20% 예. 이렇게 현금 예.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예. 보통 이제 투자하실 때 네. 일반적 보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종목 한번 얼마 사면 보통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얼마 안 됐어요, 산지요. 예. 좀 투자 기간이 한 1개월 미만?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면 매도할 네. 때까지의 기간. 네. 기간 그냥요, 수익 나면은 팔고요. 네. 네. 아, 예. 그렇죠. 수익 나면 예, 그랬어요. 팔고, 예. 예. 수익 안 나면 물리면 계속 가져가고. 물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잘 못해요. 아, 근데 손절은요, 우리 무조건 예. 물린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네. 종목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자, 한 종목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우선 서울 반도체인데요. 네. 지금 42,5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네. 약 한 2,000 정도 하락했죠? 예. 2,000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 반도체 막, LED 좋다고 떨어지고 나니까 또 막 걱정되고 이러시죠? 네. 네. 제가요, 요거는 제가 밸류로 접근시킬게요. 자, 네, 차트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을요, 네. 제가 항상 실적을 차트화 시켜가지고 주가에 네. 가는 길을 표현한 겁니다. 네. 여기를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방향 자체가요, 전반적으로 어때요? 방향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단기로는 조금 올라가는 것 방향이 같아요. 쭉 올라가고 있죠? 예, 예.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아지고 가치가 좋오는데 네. 주가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면은요, 이 주가 다시 올라타고 가야 돼요. 네. 그 이런 종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손절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실적이나 가치가 우상향돼 있고 현재가 위쪽이 아니고 밑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손절 안 하셔도 돼요. 가져가십시오. 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현대제철이고요. 예. 현대제철 현재 가격이 74,400원이고 요것도 한 4,000원 정도 네. 되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거 지우고. 지금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옆으로 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주가가 지금 매일 밑에 선에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네. 완벽한 저평가입니다. 네. 네, 이거는 완벽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했지만 네. 현대제철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2분기 실적 깜짝 실적 나올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탁 당길 수 있으니까 네. 보유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목표가를 제가 안 불러드렸는데 서울 반도체는요. 네. 일단 44,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메모 가능하시면 78,000원 정도까지는 되겠어요. 현대제철요? 예. 77,000원이요? 78,000원요. 아, 78,000원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네. 부근하게, 아, 예, 예. 부근하게 가지고 계세요. 손해보고 나오실 종목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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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는 오늘 갑자기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난데없이 그죠? 네. 남저없이 이렇게 막 폭탄 맞았는데 이거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뭐냐면 해외 건설 부문 굉장히 좋고요. GS건설하고 두 개 양대축이 완전히 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사실은 뭐 별로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떨어진다고 해봐야 그래도 반등은 주고 떨어질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자기 밸류 한번 테스트 더 할 거예요.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욕심을 많이 가질 수는 없네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78,000원 역시 같이 잡아드릴게요. 예, 78,000원이요? 네, 그 정도 선이면 일단 한 번쯤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될 네. 것이고요. 네. 네. 마지막 이제 ACT인데요. 예. 요거 이제 설화수 그거 들어가는 거죠. 설화수에 이 원료 들어가는 회사인데 네. 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에서 지금 소비세 그 폐지한다는 그 내용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목표 얼마까지 갈지 신주는요 예측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요거는 추세 가지고 제가 트렌드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제가 선 2개만 딱 끊어놓으면은요 사야 네.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예. 선 2개를 딱 껐죠? 네. 자, 껐습니다. 지금 자리가 팔자리 같아요? 살자리 같아요? 그래서 거의 8대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추세는요, 한 번쯤 네. 던지자고요. 얼마에 던지느냐? 네. 목표 가격은요, 16,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예. 16,000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짝, 지금 거의 윗단에 와 있잖아요. 예, 예. 조금씩 팔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플러스 나면, 네. 16,000원 전에 그냥 15,000원, 500원, 700원 넘어가면, 예, 예. 한 번쯤 파는 타이밍이 아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현금은요, 다음 예. 주에요. 예.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한번 고르셔가지고요. 한번 사보세요. 예. 예, 예. 좋은 종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네. 주시고요. 네, 네, 또 네. 다음번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승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내일장, 우리 다음 주장 승부주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이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유럽계 창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추천 종목은 일관되게 유럽계 창구에 관련된 종목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 말씀해 드렸어요. 어떤 종목요? 삼성전자. 근데 대박플러스에서 삼성전자 사세요 추천주를 갖고 오면 화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제2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역시 우리 공부했던 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볼게요. 추천 종목은요, 현대모터입니다. 현대모터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예. 참, 현대차. 이거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야 될 때는 사야 될 타이밍이다. 우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2분기 원화 강세에 대한, 그죠?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제일 먼저 제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죠? 원화 강세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요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도 충격받고, 그죠?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은요, 부진할 겁니다. 부진할 거예요. 그래서 부진할 거 모르냐? 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놀고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미국에 이제 신차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죠? 소나타라든지 제네시스 신차들이 다 나오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너무 좋아요. 벌써 지금 판매가 이미 신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이 딜러들한테 주는 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딜러들이 잘 안 팔리는 차를 같은 경우를 팔 것 같은 경우는 마진을 많이 줘야지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현대차가 제네시스나 소나타 잘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조금밖에 안 줘도 딜러들이 잘 팔러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원화 강세로 인한 어떤 수익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낮은 인센티브와 높은 점유율로 커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별로 우려가 없어지겠네요. 자, 요게 이제 이 현재까지 내용인데 요거를 다 요게 만약에 현대차를 제가 추천한 이유 중에 10%라 보면 90%는 요겁니다. 간단해요. 일단 원화 강세 속도 정책 여기까지도 다 포함입니다. 이제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일단 속도가 정체되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저 현대차 보면은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주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2위를 달리는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 의문을 가질 정도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런 종목은요,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은 날 건데, 문제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죠?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날 거 아는데, 이거 작년에도 그 생각 들어가서 샀는데 1년 동안 기다렸고, 재작년에도 그 생각 들어가서 샀는데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자, 보시죠. 이 5월달부터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이 현대차에 대한 매매 동향입니다. 역시 보면은요, 이쪽 라인에서는, 자, 맥쿼리, 매도 상위 쪽에서는요, 맥쿼리가 있습니다. 맥쿼리가 잡혀 있어요. 한 13만 주 정도. 즉, 5월 12일부터 7월 10일이니까 약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 외국인들이 선침해가 있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5월달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에 어떤 주가는요, 나중에 보시면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그 구간에 맥쿼리에서는 13만 주 매도 찍고요. CLSA도 자 1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매도를 보니까 전부 다 미래에셋, 한국증권, 삼성, 신한투신 전부 다 뭐예요? 요 두 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내죠. 국내입니다. 반면 이쪽 볼게요. 매수 상위에 매도 지금 13만 주, 12만 주 합해가지고 25만 주거든요. 그죠? 25만 주인데 1등은 보세요. BNP, 바레발. 아까 BNP가 삼성전자 실적 그대로 맞췄다 그랬죠? 오. 근데 여기 보니까 CIMB도 있네? 얘들도 삼성전자 정확하게 맞췄다 그랬죠? 두 개가 매수, 괜히 또 신뢰가 가네, 그죠? 얘들이 또 몇 번 맞추면 또 신뢰가 가잖아요. 종목, 추천 종목 해가지고 몇 번 올라가면 야, 저 사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BNP가 지금 얼마나 샀느냐? 110만 주 샀네. 2등, CS. 스위스죠. 크레디트 스위스 35만 주. 멜린치 31만 주. DSK, 도이치증권 21만 5천 주. 1, 2, 3, 4. 딱 위로 그냥 유럽계가 다 찍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났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 자, 현대차 5월달부터요. 보시면 5월달부터 지금까지 주가 놀았잖아요. 그 구간에 전부 다 현대차 매수를 했다. 이미 유럽계는 닥점을 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 매매 전략 말씀해 드릴게요. 밸류밴드는 바닥권에 있는 거, 뭐,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이 정도 바닥인데 뭐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적이나 가치가 돼요. 우상향이네. 걱정할 거 없다.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22만 4천원. 지금 가격 훌륭하다. 겁날 것 하나도 없다. 3개월 목표가는요 최소한 24만원에서 26만원까지도 봅니다. 24만원 그리고 손절매가 21만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적어도 지금이라면 현대차는 충분히 매수해서 좋은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가지고 한번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의 고민이 뻥 풀릴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포항 근처에 사시는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포항으로 오셔야 돼요. 왜?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부산 갈매기 다 모여야 됩니다. 어디로요? 부산일보사로 오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한 유럽계 이 여름장 멋지게 수놓을 만한 종목들과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